그리스 신화 속 아름다운 한 여인. 그녀는 아테네 여신의 저주로 무서운 괴물이 되고 마는데, 그녀의 이름은 메두사. 메두사죠. 절대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지 마라.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는 자 누구든 돌로 변하게 되리라. 그런데 메두사처럼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존재한다. 바로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나트론 호수. 핏빛 호수, 죽음의 호수로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말라 비틀어진 채 죽은 동물들의 모습이 발견됐는데, 닿기만 해도 몸이 돌처럼 굳은 채 죽는 끔찍한 호수의 비밀. 이 기이한 현상은 정말 메두사의 저주일까? 아니면 자연적 현상일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메두사의 저주입니다. 뭐 신화 메두사의 저주는 다들 아실 텐데 네. 그게 현실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트론 호수,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데, 근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돌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아니, 저게 썩거나 으스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네요. 학자들이 이 호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비밀은 바로 탄산 나트륨에 있었습니다. 탄산나트륨. 탄산나트륨이 어떤 성분이에요? 요즘에는 탄산 소디움이라고도 하는 성분인데, 여기 물에다가 녹이면 염기성이라는 성질을 띠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산성에 반대되는 염기성, 알칼리성이라고 하면 이 생체의 피부나 가죽 이런 거를 잘 녹여요. 아, 녹아요, 그것도? 네. 일단 다 삭아서 사람의 형체가 없어지고 바짝 마른 저런 형태로 변화하게 되겠죠. 큰일 나겠다. 그리고 나면 좀 더 저렇게 돌처럼 돌처럼 좀 더 기괴한 형체로 보이게 되겠죠. 근데 저 호수에 탄산나트륨을 누가 저렇게 많이 때려 부은 건가요? 그게 정말 신기하죠. 자연적으로 저런 현상이 생기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 호수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화산이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마그마 속에 이런 탄산 나트륨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좀 들어 있는 것이 지상으로 계속 배출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비가 올 때마다 혹은 다른 물이 흐를 때마다 계속 씻겨서 내려와가지고 저 호수에 고이게 된 거죠. 아하. 나트륨 호수에서 생물들이 돌처럼 굳게 된 것은 탄산나트륨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곳이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죠. 영국의 노스 요크셔주. 이곳에는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동굴이 있다는데, 가파른 10m 절벽 아래 위치한 거인의 두개골을 연상케 하는 괴기한 모습의 동굴. 이 동굴의 이름은 마더쉽튼. 마더쉽트. 그 이름은 바로 1488년 기괴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기형적으로 거대하고 끔찍하게 못생겨서 악마의 자식으로 손가락질받으며 부모에게서 버려졌는데, 자라면서 그녀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보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닥칠 일을 예언했다. 놀랍게도 그녀가 예언한 사건들은 모두 적중했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미래를 내다보던 그녀를 사람들은 마녀라고 불렀고,
그들의 눈을 피해 마더쉽트는 오랜 세월 이 동굴에서 숨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가 동굴에 숨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어떤 물체든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 돌로 변한다는 것. 저 물을 맞으면. 오? 인형도, 주전자도, 모자도, 자전거도 원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물체가 돌이 되는 속도에 있었다. 인형처럼 작은 물건은 한 달, 자전거처럼 큰 물건은 5달 안에 돌로 변해버리는 것.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처럼 모든 물체를 굳게 만든다고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마더쉽튼이 동굴에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녀의 이름을 따 이곳을 마더쉽튼 동굴이라고 불렀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굴에선 물건이 돌로 변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뭐든지 굳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은 정말 마더쉽튼이 동굴에 내린 저주일까? 아니면 자연이 빚어낸 신비한 현상일까? 보면서도 오. 믿기지가 않는데 네. 실제로 뭔가 저주를 받은 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 저는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물을 조사하면 뭐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물의 비밀이 있다. 네, 왜냐면 물만 맞으면 변한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이야기니까 물. 물리학이 아니라 화학에 가까워서요. 작가님께서. 그렇습니다. 나서게 좀 해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비밀을 조금만. 존박 씨 궁금해요. 네, 어떻게 저도 보셨어요? 그 물이 일단 가장 그러니까요. 의심스럽고 네. 그리고 저런 물체들을 일단 단면을 한번 잘라보고 싶어요. 단면을 한번 잘라보고 싶어요. 존 저 박사. 안에 그렇지. 저 안까지 돌이 되었을까? 과연? 그러면 연금술 아닌가? 저는 이런 저주를 또 뭐 전설로만 듣기만 했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 앞서 우리 도연 씨도 말씀하셨고 혹시 그 물 속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럴 핵심이 수가 있는 있을 것 겁니까?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아까 존박 씨 말씀해 주신 거. 단면? 다들 이렇게 돌로 변했다, 겉면이 진짜 돌처럼 됐네라고 생각했을 때 쪼개보자는 거.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사실 과학적인 시각이거든요. 과학 중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과학의 최고봉.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명쾌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굴의 비밀은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아까 거기는 탄산 나트륨이었고 여기는 탄산 칼슘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고시 동굴이라든가 뭐 백룡 동굴, 온달 동굴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동굴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동굴들에 들어가 보면 안에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고드름처럼 막 매달린 종유석 이런 것도 있고 기이한 모양으로 올라와 있는 뭐 석순 이런 것도 있고 내부 풍경이 되게 다양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성분들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 물질, 그 동굴을 이루고 있는 돌인 석회암의 주요 구성 성분이 네.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그 탄산칼슘이 머더쉽튼 동굴 근처에서 흐르는 물 속에도 다량의 이런 석회 성분, 탄산칼슘 성분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석회화 현상이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석회화 현상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회화 현상. 네. 좀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석회암 속에 들어있는 이 탄산칼슘 성분, 물에 좀 녹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물에 녹아 있다가 적절한 곳에서 물이 마르면서 그 탄산칼슘이 다시 물 밖에서 드러나가지고 그대로 굳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거의 얼추 비슷하게 생각할 수 근데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알겠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는데 조그만 곰인형 같은 경우 한 달이 걸린다 그랬고 자전거가 5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유석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자라나는 경우에도 뭐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사실 좀 놀라운 현상이기는 하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특히 저 인형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받으면 그 물을 그대로 흡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을 수가 있죠. 그 물 자체를. 그리고 물이 마르고 그런
탄산칼슘 성분이 남아 있을 때 네. 그 인형의 섬유질, 그 실과 실 사이 틈에 그런 게 더 끼기도 좋은 그런 특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곽재식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헝겊 같으면 이게 어떤 그 표면이 거치니까 표면적이 큽니다. 표면적이 크게 되면은 갖고 있는 수분을 외부로 더 쉽게 증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잡한 모양이라서 표면적이 큰 물체일수록 어쩌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죠. 제가 탄산칼슘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탄산칼슘이 굉장히 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탄산칼슘이라고만 들어보시면 뭐 화학에 쓰는 어떤 특별한 무슨 약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흔한 물질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지금 우리 뭐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사시는 뭐 집이라든가 보통 이 벽이 다 뭘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벽이? 시멘트. 뭐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콘크리트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그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암이라는 돌인데 그 석회암이 탄산칼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석회암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제천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산 하나가 석회암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다가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시멘트로 만들고 콘크리트 만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고 거기서 다 현대인들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산칼슘 이렇게 흔한 물질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진짜 기막히고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죠? 신비로운 이야기. 뭐예요? 들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 이야기. 잠은 자야 그러면 좀 안 되는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에 설레면서 잠을 못 잔 경험 언제 또 해보셨습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그게 왜 단양, 제천 이런 데는 그렇게 산 하나 되는 높이로 왜 거기에만 그렇게 쌓여 있습니까? 왜? 어디서 왔길래 그 석회암은? 어디서 왔길래?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어디서 왔느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 석회암 재질 비슷한 그런 재질이 나는 생물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생물? 석회암이 조개, 조개, 굴, 바다에 사는 것들. 산호 이런 것들. 해산물. 그래서 조개나 산호 같은 것들이 살다가 죽은 그 껍데기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게 계속 눌려가지고 한참 쌓이면 산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는 석회암의 상당수를 차지해요. 근데 감동적일 거라고 했죠 제가. 자 그런데 야 잠깐만. 그런데 제천, 단양 이런 다 산골 아니야. 거기 왜 조개가 살아? 생각하실 수 가져가 있는 있죠? 것도 아닌데. 그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3억 년 전 정도의 고생대에 생긴 거예요. 그 시기에는 한반도의 그 지역이 바다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산호나 조개류들이 번성하기 좋은 적도 지방의 따뜻한 그런 지역에 한반도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수천만 년 동안 살던 조개 껍데기들이 묻혀가지고 석회암으로 변해서 산이 된 거를 우리가 다시 캐가지고 그걸로 집을 지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아닙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마도 10톤에서 어떤 마법으로 뭘 돌로 변하게 하고 이것도 신기하지만 수만 년,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바다에 사는 그러네요. 조개들이 바닷물 속에 있는 성분으로 자기 껍데기를 만든 게 쌓여 있는 거를 몇억 년 후에 인간들이 파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이것도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죠. 인정이다 인정. 이거 감동적입니다. 재밌었어요. 잠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못잘 것 같아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숙명각인데요. 내가 조개로 둘러싸여 있구나 이 생각이. 이거 정말 멋있었어요. 재밌는 얘기네요. 자, 일단 곽재식 작가님께서 동굴 속 물건들이 굳는 이유가 탄산칼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생각하는 맛없는 동굴의 비밀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사실 저희가 숨 쉬면서 내뱉는 그렇죠. 이때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렇죠. 그 석회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탄산칼슘이 잘 녹는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탄산칼슘이 잘 녹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물 속에 그러니까 물의 성분이 산성이 되어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 녹으면서 물이 약간은 산성 성분을 띠게 되거든요. 맛없는 동굴의 물을 분석을 해본 결과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300 ppm 정도.
어쩌면 그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더 빨리 물건들이 굳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관광객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얼마나 많이 높아져서 대기에서 물 속으로 CO2가 오히려 흡수된다면 그러면 종유석의 성장이 빨라질 여지도 있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이산화탄소가 되게 저주받은 무서운 물질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기술의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걸 또 역이용해가지고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뭐 아주 정밀하게 관리되어 있는 뭐 반도체 공장이다 이런 데 같으면 물을 부어버리면 장비가 다 고장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함부로 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분말 소화기 같은 거 뿌리면 소화기 뿌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하루가 다 끼어요. 그래서 또 장비를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산화탄소를 탱크에다가 쟁여놨다가 불이 나면 그 이산화탄소를 뿌려버립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리면서 산소를 차단해가지고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해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예요. 불 끄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오히려 재난을 막는데 이 성질을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